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생활 준비하기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할 거고요. 들으시는 분들은 개설이 돼 있겠죠. 원래 제가 유튜브를 하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이것저것 여러 주제를 좀 막 썩다 보니까 점점 채널이 망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채널에서 주로 다루던 게 뭐 주식이나 ETF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제 취미생활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런저런 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럼 그쪽을 메인 주제로 채널을 그냥 하나 만들어 보자. 그리고 블로그도 하나 만들어서 어차피 제가 블로그 이런 사이트 화면을 통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크게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요게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다뤄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 메인 화면 보시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 참 행복해 보인다, 그죠? 이 행복함의 원천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돈입니다, 돈. 젊었을 때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금전적으로 준비를 잘 해놓으니까 이런 행복한 표정이 나온다, 그죠? 이런 행복한 노후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준비를 잘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노후 준비는 왜 해야 될까? 자, 여기 보시면 몸만 건강하다면 평생 노동을 통하여 돈을 벌어 최소한의 삶은 영위할 수 있다. 그죠? 영위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근로를 통해서 근로소득이 들어온다면 평생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인간은 평생 건강할 수 없다. 이게 문제죠. 건강할 수가 없어요, 평생. 여기서 건강이란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을 말하고요.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예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그죠? 즉, 노동을 통하여 돈, 소득을 벌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한번 우리 아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아프 보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사실 서비스직, 뭐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사무직, 이런 것들은 어렵다. 그죠? 결국 육체적 힘을 쓰는 육체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 그 건강을 젊었을 때처럼 유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육체 노동자가 참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일단 소득의 종류를 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크게 근로소득, 두 번째 불로소득, 금융소득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로가 이제 노동할 때 노죠. 그래서 노동을 통하냐, 노동 없이 소득을 벌어들이냐, 이 두 가지인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 그죠? 뭐 불로소득에 대한 어떤 세금을 과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그게 맞아요. 근로소득은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해가잖아요, 그죠? 근데 불로소득은 원천 징수를 물론 예금 이자 뭐 이런 거는 뭐 해가지만 뭐 미국 주식 이런 거는 이게 바로바로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1년 뒤에 그 다음해 5월 달에 뭐 종합소득세 신고 뭐 이런 것처럼 소득 신고를 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한다. 이런 게 뉴스에서 뭔가 안 좋게 계속 만들어요, 분위기를.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땀을 흘려 건강하게 버는 돈이 참된 돈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게 진짜 돈이죠. 근데 은퇴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근로소득이다, 그죠? 따라서 은퇴하기 전까지 우리 개미들은 불로소득을 만들어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맞습니다. 진짜 불로소득을 만들어 놔야 돼요. 뭐 한 달에 진짜 단돈 뭐 50만 원이라도 이게 꾸준하게 들어오면 생활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노후소득의 비중 목표는 근로소득보다는 불로소득을 비중의 크기를 좀 키워야겠죠. 그래야 노후에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100% 불로소득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한데 쉽지는 않다, 그죠? 물론 우리의 목표는 요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100% 불로소득으로 노후를 생활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60세 은퇴 딱 하고 바로 불로소득 100% 그거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최소한의 근로소득이 그 은퇴 직후에는 조금은 필요할 거예요, 그죠? 뭐 말 그대로 뭐 뭐 아파트 경비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약간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다. 어떨 때 불로소득으로 우리의 노후 생활이 100%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는 근로소득을 통하여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자, 노후 준비 근로소득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 그럼 거의 두 가지죠. 뭐 이런 말 하기 좀 조금 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은퇴하고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진짜 소수 극소수의 진짜 사람들만 되는 거지.
저희 같은 개미들은 뭐 거의 100%죠. 거의 100% 비정식 근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 근데 이게 싫다. 나는 누구 밑에서 일 못하겠다. 그럼 장사, 즉 사업을 해야 되죠. 근데 쉽지 않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얼마 전에 이제 본 유튜브 영상인데 그럼 노후에 어떤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AI가 엄청 핫하잖아요, 그죠? 근데 AGI라는 게 얼마 전에 저 오픈 AI 거기서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AGI가 뭐냐면 여기 좀 보시면은 인공지능의 단계는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지능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챗 GPT나 뭐 이런 거는 약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밑에 좀 보시면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약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챗 GPT 저희가 뭐를 어떻게 해봐 라고 하면 AI가 그거의 명령어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 그죠. 근데 그 AGI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제네럴이 붙어요. 흔히 뭐 강인공지능이다 하는데 이게 붙으면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과 달라지는 게 말 그대로 모든 상황에 일반적으로 두루 적용할 수 있는 AI다 라고 해서 쉽게 설명하면 자기 스스로 이게 학습을 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약 인공지능과 달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꽃꽂이를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한다. 그 다음에 방범 업무를 경찰에게 인수인계 받아서 학습하여 알아서 방범 활동을 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AGI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김대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딱 세 가지만 볼 거예요. 43초, 12분 18초, 16분 48초. 일단 43초 좀 먼저 볼게요. 풀 채널은 그거 보세요. 자,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피부염. 매우 현실적으로 3월 43초. 2027이라는 보고서는 올해 4월 달에 소개된 보고서고요. 오픈 AI에서 AI 안전성 연구를 했었던 직원들이 그 오픈 AI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가상의 AI 회사를 설립을 해요. 볼게요. 오픈 AI 얘기하는 거겠죠. 회사 이름이 오픈 브레인입니다. 오픈 브레인이라는 회사가 뭐 이런 LLM을 만들고 AI 혁신을 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2027년, 2년 후입니다. 2027년에 AGI가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AGI가 뭐지? 제가 최근에 또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라는 책을 썼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인공지능 AI라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간의 특정 능력 하나를 대체하는 기계입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잘 뒀잖아요. 그리고 챗GPT는 대화를 잘합니다. 이런 AI는 이미 있습니다.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적 인공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은 뭐냐면 하나의 특정 능력을 떠나서 인간의 모든 능력 또는 적어도 사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대부분 지적 능력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기계라는 거예요. AGI는 없습니다. 현재.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 하는 소리가 요 12분 18초 보시면요. 그러면 딥마인드의 데미 사사비스 같은 분이 최근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류, 사회, 경제, 정치, 세상에 있는 대부분 문제의 핵심을 깊게 들여다보면 에너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무리 큰 숫자도 계속 나누고 하면 다 소수가 내버립니다. 소수 아니면 그 다른 숫자들인데 비슷하게 인류 문제의 소수가 에너지라는 거예요. 무한 에너지가 등장하면 지구 대부분 사회, 경제, 정치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이분들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질병들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대요. 암도 없어지고 어쩌면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세 번째,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드디어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우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이론을 지금은 Effective Accelerationism, 다시 말해서 효과적 가속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이론은 뭐냐면 이 AGI의 결과적인 효과가 베네핏이 너무 좋기 때문에 AGI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있는 사회적인 문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뭐 가짜 정보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AGI가 가져다줄 베네핏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다. 최대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가 지금 못 막을 정도로 왔는데 AGI가 기후변화도 해결해 줄 거라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AGI가 인류의 대부분 문제를 풀어주고 대부분 생산을 AGI가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구가 유토피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뭔데요? 했더니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그냥 뭐 인간이 일도 안 해도 되고 AI가 다 생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 뭐 하는데 그럼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대요. 근데 그건 저는 상당히 나이브한 아주 전통적인 좀 캘리포니아 스타일 세계관이지 않을까 싶어요. 깊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옛날 얘기 기억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AGI가 모든 걸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할 게 없어진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은퇴를 하고 노후 생활을 할 때 AGI라는 게 모든 거를 특히 육체 노동을 AGI가 대체를 하게 되면 이 은퇴자들의 일자리는 더욱더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심각하다 그죠. 저희는 그래도 은퇴하고 최소 몇 년은 이 육체 노동을 통해서 이제 최소한의 어떤 임금을 좀 받아가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AGI가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건 좀 약간 극단적으로 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 AGI도 어차피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AGI가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막 전 세계에 막 곳곳에 AGI라는 좀 쉽게 생각하면은 로봇가 막 이렇게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 공유 킥보드라든지 공유 자전거 이런 것들이 막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 뭐 이렇게 포토를 탄 어떤 관리자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실어가지고 어떤 위치에 갖다 놓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이 은퇴자들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AGI 물론 뭐 자리가 많다라고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런 게 좀 흥미롭고 요거 관련된 저희가 AGI와 관련된 은퇴 후 일자리를 좀 고민을 해보면 그래도 근로소득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사죠. 장사는 쉽지 않죠.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이제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오히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저는 40대 초반이거든요. 이때는 은퇴하고 절대 장사하면 안 돼. 무조건 망할 거야. 내가 해본 적이 없잖아.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50대 중후반이 되면은 일정한 어떤 수입원이 없을 때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불안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오히려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부동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뭘 한다는 이런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을 더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월세를 받아서 내 노후 생활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렇죠. 근데 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망하지 않고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장사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큰 사업해가지고 월 뭐 몇천씩 번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아이템들을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거 그다음에 좀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거를 조금씩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한번 제가 그 은퇴를 이제 앞둔 어떤 윗분에게 들은 이야기. 이제 그분의 아이디어인데 손세차 사업 요거를 이제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괜찮아 보여요. 진짜 손세차 이거는 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메인이죠. 노후 준비 불로소득.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일단 불로소득은 뭡니까? 일하지 않아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이 AI가 정의하는 일하지 않아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 아까 설명한 대로죠. 근로소득이 이제 감소할 거다. 그리고 지속적인 이제 감소하니까 근로소득이 줄어드니까 불로소득을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뭐 합이 맞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주요 불로소득의 수단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연금, 임대소득, 금융투자, 그다음 기타 소득에는 뭐 저술, 강연, 저작권 뭐 이런 식으로의 비근로소득이 이제 불로소득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이 세 번째까지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저희가 뭐 이런 개미들이 무슨 저작권료가 있을 거고 강연을 할 거며 뭐 책을 썼습니까? 뭐 이런 게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금이랑 임대소득, 금융투자 세 가지예요, 그죠? 근데 임대소득도 요즘 막 상가들 뭐 공실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월세 이런 것도 진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머리 정말 아픕니다. 막 그 임차인들 와가지고 뭐 해달라 뭐 그 다음에 또 날짜 됐는데 뭐 임차료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나오죠. 뭐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수리비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는데 그나마 그 부동산이 가격이 계속 올라주면은 괜찮은데 요즘 서울 빼고는 안 오르니까 서울은 또 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 금액 구찌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임대소득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불로소득을 노후에 유지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좋은 수단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연금 요거는 정말 많이 다룰 거고요. 금융투자 이것도 연금과 연계해가지고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반적인 노후 불로소득은 국민연금, 부동산 그 월세, 예금이자, 주식, 코인, 금투자 이렇게 네 가지가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그나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4번 이게 소액으로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통해서 좀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는 요거를 좀 많이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중에서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주식 계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식 계좌에는 일반 주식 계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저축 펀드 계좌,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 IRP죠. 그리고 ISA 계좌 이렇게 있는데 제가 2번, 3번, 4번에 색깔을 칠한 이유가 요거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색칠을 했고요. 그래서 2번에서 4번 연금 저축 펀드, 그 다음에 IRP, ISA 계좌를 통해서 장기 투자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저도 좀 배워서 같이 우리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연금이 이제 4층 연금 많이 들어봤죠? 옛날엔 3층 연금이라고 했는데 요즘 4층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문 기사인데 든든한 노후 소득을 위한 4층 연금은 해서 뭐 이런 거인데 그중에 이제 메인은 요 기사에서 다루는 거는 주택연금인데 일단 4층 연금은 뭐냐면 일단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으로 1층을 쌓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퇴직금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수십 년간 별도로 추가 납입이 되니까 이런 걸 통해서 퇴직연금이라는 걸로 2층을 쌓고 3층으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개인연금을 들어놓는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도 개인연금은 보험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어디 주식계좌를 통해서 내 스스로 연금화 시키겠다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요 두 가지가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주택연금. 이제 자가를 보유하신 분들이 은퇴를 하고 이거를 이제 은행에 맡기는 거죠. 맡기고 이거를 매달 얼마씩 현금을 받는 거죠. 받은 다음에
이제 소유권은 뭐 죽으면 소유권은 뭐 그 은행으로 넘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주택연금. 요즘 요거까지 이제 해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노후를 대비해라. 뭐 요런 게 이제 많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다룰 거고. 이거는 왜 썼냐면, 이제, 이 주택연금이 나온 이유가, 요새 자식이 안 나니까 상속이 필요 없다. 그래서 주택연금이 활성화된 것 같다.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러한 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행복한 우리의 노후를 좀 대비를 해보자는 게 오늘의 주제고요. 그래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계속 좀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뭐냐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오늘은 좀 쓰진 않았는데, 한 번씩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에 대해 설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늘리죠.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있으면 이제 노후 불로소득이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온 소득이다. 그 다음에 불로소득 감소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그래프 뭐 있는데 뭐 장기 우수 하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ETF가 뭐 등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쏜다. 어느 순간에 꼬꾸라진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여줄 때 한번 쓰려고 좀 오른쪽 약간 칠판 같은 개념이죠. 그런 식으로 좀 했고요. 그림도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이미지 복사 뭐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해서 쭉 키우죠. 쭉 키워서 이 할머니의 어떤 행복한 표정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 보이신다. 이 아저씨도 행복해. 이 모자는 어디 거지? 이 지팡이 멋있네. 그 다음에 이 글자체는 무슨 글자체일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했고 요거를 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때까지 좀 열심히 준비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